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저녁 신세계는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꾸려가고 있는데요. 앞서서 1부에서는 지수와 유로 FX 그리고 크루드오일의 골드까지 다양한 상품군에 대한 전략 실시간 리딩 도와드렸습니다. 자, 잠시 후 2부, 지금부터 열릴 2부에 대해서는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상담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거기에도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특별한 강의와 그리고 말씀드릴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요. 2부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수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2부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실 상담 내용으로 좀 중점적으로 좀 도와드릴 텐데요. 유튜브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전화와 문자도 열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12시가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흐름 어떻게 변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오늘의 개장을 하고 한 30분이 지난 시각입니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드리죠.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S&P는요, 2814.7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역시나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0.10%의 상승세로 6,856.50포인트로 상승 전환된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두 번째 이슈로 살펴드렸던 유로 FX 역시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인데요. 1.2820달러로 0.20%의 소폭의 조금씩 상승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는 1,332달러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08%의 상승분만 지켜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은 63달러 초반대에서 움직임이 좀 적은 상황입니다. 63.31달러로 0.25%의 약보합권이라는 점, 현재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앞서서 남한산성 마스터님이 지수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2800선 초반대에서 그리고 2800선 10포인트 이상으로의 그런 목표가까지 설정을 도와드렸던 만큼 현재 구간 그 전략을 취하셨더라면 좋은 수익으로 가져가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일단 강보합권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본장 역시나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는 점까지 속보 내용도 함께 전달 도와드립니다. 자, 앞서서 S&P와 유로 FX 다양한 상품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골드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외신 쪽의 의견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희 PD, 앞서서 업앤다운 어떤 의견 주셨었죠? 네, 저는 업을 들어드렸고요. 네. 외신 쪽에서는 뭐 이런 의견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쪽에서 애널리스트의 인터뷰를 같이 올렸는데요. 지난주에 그 셧다운 우려로 인해서 골드가 좀 4개월 내에 최고치를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아침에는 조금 이보다는 상승세가 조금 완화되었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가격대에 이 셧다운을 둘러싼 좀 우려감이 좀 선반영됐다라고 본다. 뭐 이런 의견을 내고 있고요. 또 다른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나 셧다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골드에 미치는 영향 그렇게 크지는 않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이슈라기보다는 정치적 이슈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골드 가격대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의 이 셧다운이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뭐 트레이더들이 이게 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점점 더 걱정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사태가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좀 더 가격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난주 미국 상품선물위원회에서 발견한 데이터에 따르면 골드 매수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헤지펀드 그리고 작은 매니저들이 골드 선물에 대한 어떤 롱 포지션을 늘렸다라는 데이터가 지금 올라오고 있었고요. 또 다른 애널리스트의 의견인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최고치로 다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그 인상 시기와 함께 현재 레벨보다는 좀 상승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몇 달 내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까지 골드의 상승 이후 좀 횡보하는 흐름까지 연이은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드에 대해서 실수요가 살아날 때까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도적인 부분을 추천을 드리는 시장 분석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지난주에 골드 선물에 대해서 롱 포지션 매수 쪽으로의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까지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상황도 전달 도와드립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반등하는 흐름, 그런 유지되는 추세 속에서 롱 포지션이 증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자, 일단 골드에 대해서 저희가 외신 쪽의 의견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질문을 좀 주고 계시고, 자, 그리고 저희 쪽에 다양한 의견으로 문자와 전화로 좀 접수를 해주고 계시는데 일단 좀 상담 하나 풀어드리고 이어서 마스터님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6345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 일단 원유를 63.35달러에 한 계약 매수 중인데 매도라면은 어디서 스위칭하면 좋을까요? 라고, 좀 고민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매수 쪽으로 접근하셨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가 추세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 스위칭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크루도의 가격대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요. 크루도일 현재 63.2928달러까지 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손실권이신데, 마스터님, 지금 네. 63.35의 매수로 현재 들고 계시기 때문에 매도로 좀 전환을 해야 된다면 어느 가격대 스위칭을 해야 되냐? 뭐 그런 부분이신 것 같아요. 네.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일 같은 경우에는 63.73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고 만약에 오일이 63.73까지 온다라고 하면 네. 스위칭을 이 구간에서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매수를 들고 있으시다라고 하셨는데 네. 매수 같은 경우에는 63.58까지 올라오면 63.58에서는 무조건 청산을 하셔야 되고 지금 63.35입니까? 네, 3호요. 63.35면 거의 지금 뭐 지니까인데 제가 봤었을 때는 스위칭 하시는 것보다 네. 현재 뭐 큰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청산을 하시고 네. 반대로 올라왔었을 때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냥 아래로 내려가면서 63불 아래로 깨진다. 그러면 63불에서 반대로 매도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62.45까지 네. 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로 35달러 부근에서 63.35의 매수로 현재 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크루드오일 가격은 63.32 거의 뭐 같은 가격대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청산을 하시고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다시 좀 들어가 보시는 게 더욱더 좋지 않을까. 스위칭보다는 지금 다시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재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가격대 매도로 들어가셔서 62.45까지에 대한 또 하방 가격대 뭐 앞서서 이슈 점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가격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크루드에 대해서는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63.33달러까지 올라와서 그 부분을 좀 빠르게 좀 참고를 해 보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로 좀 남겨주신 부분입니다. 파운드에 대해서 또 남겨주셨는데 파운드가 상방 힘이 강한 것 같은데 강세 이유와 향후 추이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유튜브로 남겨주신 질문이에요. 뭐 워낙 통화적인 부분에도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파운드도 함께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유로만 좀 살펴드렸잖아요. 최근 파운드는 뭐 유로와 좀 같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 파운드하고 네. 유로하고 네. 같이 움직인다는 발상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유로화는 유로화대로 파운드는 파운드화대로 생각을 하셔야지 유로화와 파운드를 같은 맥락의 어떠한 흐름으로 보시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제가 파운드 차트를 제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네. 예. 파운드 차트 먼저 파운드 가격대 살펴드리고, 네, 마스터니 함께 도와주실까요? 예. 네.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추격 매수는 조금 위험한 그러한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파운드 같은 경우는 1.3930이 오늘의 중요한 피봇 자리가 되는 거고, 네. 1.3930 위에서는 매수 전략이고, 네. 1.3930 아래로 만약에 강한 음봉이 다시 나온다. 그러면 매도로 전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파운드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다 그러면 매수는 현재 1.3930 위에 있기 때문에 매수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신규로 뭐 추격 매수를 들어간다. 네. 그런 건 자제를 하시는 게 좋고 1.3930에서 좀 내려왔었을 때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로화하고 파운드는 절대 동조와 같이 움직이는 통화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현물 시장에 FX 보시게 되면 유로 파운드라는 또 통화상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유로하고 파운드와 같이 움직이면 유로 파운드 그 FX에서 유로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움직임이 변동성이 없겠죠. 그래서 유로화는 유로화대로 참고를 하시고 파운드는 네. 파운드대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유로와 파운드를 좀 동조화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너무 이렇게 같이 연이어서 종목을 생각하시는 게 좀, 지양하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파운드에 대해서는요, 0.51%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3953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의 주요 가격대 중심선은요, 1.3930입니다.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위쪽으로는 매수 방향이고 아래쪽으로는 매도 방향으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매수로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매수 쪽으로 끌고 가셔도 좋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지만 하지만 이 구간에서 매수로 좀 추격 매수 포지션 따라가지 마시라라는 그런 말씀까지 다시 전달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좀 기다리셨다가 눌렸을 때 매수적으로 관점 유효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운드에 대해서도 유로와 또 비교해서 또 말씀을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10분 이제 막 초반대 흘러가고 있는데 현지공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김기훈 PD 통해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 PD. 네, 먼저 지금 굉장히 좀 시장에서 가장 집중하는 소재죠.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 지금 몇 가지 정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주가가 급등한다. 맞아요. 뭐 이런 이야기가 네,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고 뉴욕 증시 역시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 롱 아일랜드 그 T라는 그 음료 업체가 롱 블랙체인 커퍼레이션으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지금 주가가 200%, 183% 정도 뛰었고요. 다른 이제 온라인 블록체인 뭐 이런 컴퍼니도 이름에 블록체인을 넣고 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173% 정도 주가가 뛰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름에 블록체인을 넣으면 굉장히 이런 비트코인 열풍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 때문인지 주가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좀 재미있었던 점은 이 롱 블록체인 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나스닥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네 지금 실적이 이만큼 나오지 않으면 얼마 안 있으면 이 나스닥 리스트에서 너네 제외해버릴 거다. 이렇게 지금 협박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롱 블록체인 커퍼레이션으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 디리스팅을 좀 막았다.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일을 좀 막았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지금 뭐 비트코인을 둘러싼 뭐 각종 유명인들의 이야기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검은 백조의 저자죠. 니콜라스 탈레브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존재는 어떤 이런 오웰리안 퓨처라고 해서 이 1984를 지은 조지 오웰의 이름을 딴 이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적인 미래에 대항하는 어떤 보험이다. 이렇게 좀 비트코인을 평가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코인들의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탈중앙화에 있다 보니까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지배를 받는 어떤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긍정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이분의 또 다른 의견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CME 선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 상장이 되면서 좀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등락이 좀 심해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나타낸 바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유명인들의 그 의사가 굉장히 갈리는데 정말로 다른 애널리스트의 의견처럼 비트코인이 90% 가까이 하락을 할지 아니면 폭등해서 정말로 5,000달러, 뭐 10,000달러, 5만 달러까지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지난번에 외신 쪽에서 블록체인 이 네 글자만 닿으면은 주식이 갑자기 좀 폭등하고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뭐 묻지마 이 상승세라고 하죠. 뭐 기업 재무 분석은 떼놓은 채 이 블록체인 기술과 블록체인을 좀 도입한다라는 부분만 따면은 뭐 사정없이 이렇게 올랐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다양한 앞으로의 전망을 점쳐보는 시기인 만큼 마스터님의 생각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먼저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먼저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근데 대부분 TV나 뭐 타방송국에서나 나와가지고 뭐 경제학 박사가 됐던 뭐 어떤 뭐 대학 뭐 패널들이 나오시게 되면 블록체인 그러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탈중앙화여 공공거래장부 분산 원장 거래 내역을 블록으로 저장을 한 이후에 그걸 체인처럼 연결한 시스템이다. 이렇게들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은 초등학생들도 아주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블록체인이란 말을. 근데 과연 저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딱 와닿진 않아요, 사실. 그러면 어느 누구한테 듣고 간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그렇게만 얘기해요. 그냥 탈중앙화, 뭐 공공거래장부.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고 저는 원래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을 하니까 쉽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블록체인.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동의하다. 어그리먼트. 그냥 합의하다. 암묵적으로 그냥 합의가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 시스템이 블록체인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 들으셨어요? 해설위원님? 네, 시소 들었습니다. 이번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허리 좀 도수치료 받고 있는데 그게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청구를 하시려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일단 영수증을 받고 그다음에 보험 처리할 구비 서류 받아가지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야만이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야만이 보험료가 나오죠. 근데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이걸 갖춘다 그러면 그냥 병원에 가셔가지고 치료만 받으셔도 내일 내 통장으로 보험회사에서 돈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알아서. 그렇죠. 굉장히 편하겠네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알아서 공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김호균 해설위원이 병원에 간 걸 별도의 어떠한 구비서류 없이 그냥 암묵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지금 서로 준비해야 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위변조를 할 수 있거나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들 병원에 안 갔는데 갔다라고 내가 가짜 서류 해가지고 또 나이롱 환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시스템. 좀 이해가 좀 됩니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저는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해를 하고 계셨어요? 좀 더 이해가 잘 되네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아니. 영혼이 조금 없으셨나요? 원래, 저도 이제 원래 비트코인이 해외 선물 쪽으로 이제 오픈되는 거를 준비해서 상당히 공부를 했죠. 알고 있는 상황인데,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책도 내시려고 준비를 하셨다라고. 준비하다가 접었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블록체인 투자하게 있으신 만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마스터님의 의견을 이렇게 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니까 저도 다시 한번 좀 가볍게 개념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제 전문이 쉽게 설명하는 거니까 이제 일단은 이해는 되셨죠? 무거웠던 게 좀 가볍게 그러니까 설명이 잘 되네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내가 하는 어떠한 행위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비서류가 필요한 게 이제 앞으로 그런 절차상에 이런 게 간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암묵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나 누구다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내가 누구다 그러면 다 아는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절차가 감소되니까 비용도 감소가 그렇죠. 되고. 그래서 이제 향후 이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앞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러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가상화폐 그러면 블록체인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부분이죠?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 김옥균 해설위원님 가상화폐 화폐라고 보십니까? 이거 정말 뜨거운 감자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화폐를 의도하고 만들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모습은 화폐보다는 자산의 성격을 좀 더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같은 동일한 의견이시고. 만약에 지금 자꾸 뭐 TV나 뭐 이런 데서 논쟁거리가 되는 이유가 용어 자체에도 문제가 됩니다. 가상화폐다, 뭐 암호화폐다. 사실 화폐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고 접근을 하니까 자꾸 이게 화폐인이 아니니 논쟁거리가 되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똑같은 그냥 자산의 측면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으로 제가 짜장면집 가가지고 비트코인으로 계산을 하고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 먹었어요. 먹는 동안에 저는 100그릇의 값을 이미 지불한 결과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떠한 이 가상화폐는 화폐는 향후에 화폐로 통용될 수도 있지만 그 과도기 선상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걸 화폐다 아니다 이렇게 논쟁할 게 아니고 앞으로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통화로서의 뭐 역할 앞으로 그걸 지켜보는 그러한 지금 시대에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돌도끼를 쓰던 구석기 시대에 돌멩이가 없어가지고 청동기 시대로 넘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보고 아까 김옥균 해설위원께서 말한 것처럼 자산의 측면 우리가 CM이 해외 선물에도 여러 가지 상품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설명드렸던 뭐 크루드 오일이라든가 뭐 천연가스, 난방유, 그다음에 농산물로 가면 뭐 옥수수, 그다음에 밀 이런 걸 상품으로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가상화폐도 어떠한 자산의 우리가 측면으로 보고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금을 거래를 하고 있듯이 가상화폐도 어떠한 상품의 개념, 그냥 골드의 개념으로 봐야지. 지금 우리 골드 가지고 어디 가서 짜장면 안 사 먹죠. 돈가스 안 먹죠. 그런 개념으로 지금은 생각을 해야 한다. 너무 좀 앞서 가가지고 화폐도 아니다. 이건 논쟁할 게 아니다. 하지만 충분히 상품으로서 자산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CME에서도 상장을 하지 않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 비트코인 너무 좀 과열적인 추세가 좀 강하지 않나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논쟁거리가 많습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해야 더욱더 뭐 명확하다 뭐 이런 논쟁도 있지만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논쟁은 일단 화폐로 봐야 될 것이냐. 이 투자 자산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대응해야 되는가의 애티튜드가 먼저 좀 바로 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떤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가상화폐에 대해서 또 이게 비트코인이 또 해외 선물의 어떤 기초 자산으로서 어떤 CME에서는 인정된 상품으로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국내적으로 많이 많으니까 이번에도 약간 좀 제도화된 측면으로 뭐 국내 선물 시장으로 만든다. 혹은 CME의 거래 상품을 기초에 인정한 좀 그 약간 제도화의 움직임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께서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최근에 이런 하락세 굉장히 좀 낙폭이 좀 강한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멘탈을 보여줬고 이 자산으로서 우리가 또 이 자산으로서의 어떤 지금 마인드로 매매에 임해할지 그런 관심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특히 최근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소문 듣고 왔습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어떤 지침을 좀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가이드 한번 또 맞아요. 왜냐하면 그냥 뭐 소위 말하는 그냥 버티자라는 전략만이 좀 많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 닷컴 버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매수컴에 뭐 엄청나게 뭐 100배를 벌었다, 200배를 벌었다. 근데 앞으로는
뭐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산의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떠한 그 자산 가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허황된 꿈을 가지고 단기간 내에 내가 이걸 100배 벌겠다, 200배 벌겠다 이러한 시대는 이제 없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네. 될 수 있으면 주식도 마찬가지죠. 좀 거래량이 많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래도 주도주에 돼 있는 그러한 가상화폐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는 게 좋지. 어떤 일확천금을 가지고 막 진짜 뭐 동전주 뭐 이런 식의 가상화폐는 여러분들이 거래를 안 하시고 자제를 하시는 게 네.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호경 해설위원께서 물어보신 그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걸 어떠한 투기나 이런 목적으로 하지 말고 투기와 투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자산으로서 투자의 목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어떠한 투기적인 목적 그리고 어떠한 막 일확천금을 노리겠다. 한탕주의죠. 그렇죠. 네. 한탕주의적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네. 진입하신다라고 하면 그만큼 또 쓴 눈물의 또 맛을 보실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공유가 비슷한 되는 거죠, 모두. 어떤 네. 성격과 성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가상화폐의 이런 그 차트 가격 흐름에 있어서도 NS존이 좀 잘 맞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네. NS존은 네. 사실상 제가 해외 선물에서 NS존이 나온 것은 말 그대로 시가선과 그 전날의 중심선의 조합이 NS존인데 사실 가상화폐는 시가가 어떻게 보면 없다라고 봐야죠. 24시간, 뭐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굉장히 요즘에 힘듭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24시간 365일 돌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시가다라고 보기에 힘듭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로그선, 어떠한 고점과 저점의 파동, 그걸 보고 거래를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사실상 어떤 고점, 저점 파동을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의 로그선이 지금 굉장히 큰 빛을 발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앞서서 전에 그 말씀이 가장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비트코인 과열됐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바른 기준이 세워져야만 또 투자자분들도 현명하게 거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많이 노출됐던 리스크에서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마스터님, 네. 무조건 네. 이렇게 가상화폐 거래하시는 분들 보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네. 무조건 그냥 버틴다. 버티면 이건 먹는다. 이러한 개념은 이렇게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이미 그런 분들은 이미 손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고 나올 자리가 있는 거고 이걸 어떠한 상품이나 자산으로 봐야지 네. 아까도 계속 똑같은 말 또 하는데 네. 투기적인 측면에서 보지 말고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해서 내가 진입해야 될 자리 내가 그렇죠. 나올 자리 네.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또 여러분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막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네. 누가 샀다더라, 뭐 지금 뭐 했다더라 이렇게 거래를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분석에 의해 가지고 테크니컬하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가지고 거래를 하셔야 된다. 이제 그냥 묻지마 투자. 그냥 누가 사니까 나도 살란다. 누가 사서 돈 벌었다더라. 이런 개념으로 거래를 하시면 안 되고 네. 또 보면 네, 그렇습니다. 뭐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앞서서 저희 해외 선물에 대해서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을 좀 구분해서 전략을 세워주시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바라보면서, 내가 처음으로 투자하고 싶으시다. 신규 유입하실 분들, 좀 마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네네. 이미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 그 두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좀 말씀해 주고 싶으신지.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현재 투자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많이 물려 계신다. 그러면 가감하게 네. 손절할 자리에서는 손절을 하시고 무조건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손절할 자리에서는 손절을 하시고 다시 신규로 다시 진입을 하는 마음으로 손절과 그 다음에 수익 구간에서는 수익을 내고 이렇게 어떤 절묘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무조건 버티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진입을 하고 나서 가자. 외친다고 가지 않습니다. 내려갈게 올라가고 가자 한다고 해서 안 가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신 분들 정확한 어떠한 테크니컬하게 거래를 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거래를 아직 현재 진입을 안 하시거나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충분하게 좀 차트에 대해서 분석하는 기술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시고 해서 어떠한 그 투자적인 측면에서 투기가 아닌 투자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역시 제가 좀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네. 아우, 정말 현명하신 것 같고, 네. 네. 어떤 질문을 더 해주시려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 가상화폐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그 가상화폐 시장에 많은 사람이 뛰어들고 나서는 네. 기존가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계속 지속적 상승장이었다가 네. 최근에 하락장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게 더 오를 것이라는 걸 찾으면서 그 혹시 말하는 바이앤홀드 버티고 가자, 영차 이게 먹혔던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이 전혀 먹히지 않고 굉장히 네. 패닉과 멘탈 붕괴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기존의 전략이 먹히지 않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한산성 마스터님이 이 지금 현상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그 이유는 지금 저희가 해외 선물이라는 주제로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생 상품이라는 거는 상승과 하락에 모두 대응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가격대, 진입 가격대 설정하면서 리스크 관리도 함께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가상화폐는 마찬가지 우리가 이 현재는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는 관점에서 거래를 하지만 이 강에서 매도로 수익을 냈다가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모두 감안해서 전략을 세우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투자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스터님 역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증권사 직원으로서 좀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젊으신 분들이 많이 좀 이쪽에 좀 들어오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무나 변동성이 높고 레버리지가 높은 상품을 접하게 되면 나중에 그 이후에 좀 정상적인 상품을 거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미 너무 센 거를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너무나 좀, 변동성이 높고 좀 뭐랄까요. 자극적인 상품을 거래했을 때 향후에 좀 길게 봤을 때 이게 투자라는 것은 내 평생을 두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좀, 젊은 단기간에 좀 투자 잠깐 하고 말 것 아닌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좀 정상적인 투자 상품, 그러니까 정상적 비정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보수적인 상품과 굉장히 공격적인 상품이 좀 유기적으로 흘러나가야 되거든요. 실력이 상승되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순서가 너무 바뀌어서 젊으신 분들이 너무 투자의 시작을 자극적인 상품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좀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가지야, 영차, 이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것보다는 어떤 학습과 자신의 이런 내면의 실력을 배양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마스터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좀 자극적인 부분에만 좀 포커싱 맞춰준 게 아쉽다라는 말씀이시고 일단 보유만 하시고 끌고 가시는 거는 매수하고 그냥 보유만이 전략인 거잖아요.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투자 자산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네, 마스터님. 그게 이제 조금씩 또 디테일해지고 앞으로 계속 좀 전략적으로 마스터님이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묻지마 투자가 아니고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면서 기다리는 매매.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소셜 SNS 통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다들 어디서 들어갑니까? 대부분이 네. 못 들어가가지고 안달해요. 지금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처럼. 그러면 저는. 사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네. 기다리세요. 지금 살 때가 아닙니다. 제 이제 18번이 기다리세요. 근데 오거든요. 기다리면. 네. 그러니까 갓산성님, 오네요. 이제 이러는데 기다리는 매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투자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항상 리스크 관리는 여러분들 투자자 자신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항상 제일 우선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는 게 가상화폐가 됐든 어떤 파생 상품이 됐든 간에 다 일맥상통해요. 차트로 그려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건 다 리스크 관리를 하고 본인이 정확한 어떠한 투자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뭐가 됐든 이게 좀 가상화폐가 좀 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센 만큼 리스크 관리를 더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약한 건 리스크 관리 조금만 하셔도 되는데 센 건 세게 리스크 관리를 하셔가지고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이미 한번
쓴맛을 보신 분들 마음 릴렉스하게 가시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어떤 투자 원칙을 가지고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이것도 알겠습니다. 하나의 투자 관점으로 보고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적인 관점으로 기다려라라는 말씀을 또 해외 선물하실 때 많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가격대 말씀드렸을 때 이 가격대 오면은 매수하시고 안 오면은 패스하세요. 그렇죠. 같은 가격대입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고 또 유효한 똑똑한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주요 가격대를 기다리시고 전략적으로 그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런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좀 구체적인 전략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남은선성 마스터님이 또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또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고 다양한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공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를 위한 목적이 아님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단지 시세 조회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워낙 또 마스터님이 많은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조금 더 무거울 수 있는 그 개념을 가볍게 아주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도와드렸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상화폐, 이 화폐 개념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런 투자적인 관점에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는 그 부분 설명해 주셨고 실제로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실생활에 좀 적용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져가시라고 정말 실생활에는 어떻게 쓰이고 있나 그 부분을 또 김경윤 PD가 바로 좀 찾아봤다고 해요. 네. 우선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고 많이 아실 겁니다. 거래소도 지금 폐쇄가 된 상황이고 이 VPN을 이용해서 좀 우회를 해서 거래를 하는 것도 차단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트코인 점유율이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일본으로 가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제도화가 잘 되어 있고 네, 그렇죠. 굉장히 좀 국가적으로 밀어주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뭐 쇼핑을 한다든지 뭐 뭔가 이렇게 사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결제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10,000곳 이상에서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이 부분을 이제 화폐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은 일본에서 사용하는 뭐 그런 밀어주는 코인이다 뭐 이래서 많이들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마운트곡스라고 하는 굉장히 좀 대규모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서 이제 파산을 했는데 이 이후에 지금 좀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자 뭐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정말 화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중국인이 뭐 일본으로 가서도 뭐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또 한국으로도 와서도 거래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때문에 지금 뭐 소위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이야기도 생겨났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떻게 이 김치 프리미엄을 없앨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뭐 다른 나라 도쿄라든지 뉴욕, 뭐 싱가포르에서도 각각의 가격이 다 달랐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맞아요. 차익 거래로 인해서 좀 싼 곳에서 사서 비싼 곳에다 팔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게 좀 평준화가 돼서 비슷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면 이제 김치 프리미엄의 시대도 얼마 되지 않으면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상황이네요. 네, 이제 그 코리안 프리미엄이 일단 거품이 조금씩 꺼지고 있는 상황 속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실생활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먼저 도입된 만큼 그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초기 시장 단계에서 비차익 거래가 좀 많이 성행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또 가격대도 다 맞춰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공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의 현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해외 선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선물 시세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18일에 상장된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 저희가 항상 말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시세 살펴드리고 선물 시장은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비트코인 선물 시세인데요. $10,000 초반대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오늘 다시 빠른 반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하락세로 좀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1,555.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 비트코인 선물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10,000원대에서 지지가 되고는 있지만 큰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물이요, 해설위원님. 네. 상장된 지 지금 작년 12월 18일이니까 이제 뭐 한 달 정도, 한 2달 정도 돼 가는 시점이잖아요. 네.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 좀 그 비트코인이 CME 선물로 들어오게 되면 네. 지금 해외 선물에 거래되는 하나의 또 기초 자산으로서 바로 네. 거래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이거 지금 국내에서는 유권 해석을 통해서 이제 그 어떤 그 현재 그 국내 투자자는 CME 비트코인 선물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방향을 이제 제도화로 좀 선물 거래를 좀 허용하는 쪽으로, 왜냐면 이제 하락이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그걸 국내 거래소에 담느냐 아니면 해외 거래소에 풀어주느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금 CME 그룹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바로 메인 화면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나오고 있네요. 이거는 뭐냐면 네. 이 관심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비트코인 선물의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CME 비트코인 선물의 시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세계적으로 열리진 않았지만 하나의 일종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 시세 기초 자산으로 해가지고 선물 시세를 통해서 기관들이 붙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시세가 어쩌면 전 세계적인 거래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제 거래량이 왜 없냐라는 거 봤을 때는 거래하기에 좀, 사이즈나 이런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좀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수 중에 S&P는 나스닥 보면 이 미니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앞에. 네. 예. 그러니까 즉, 미니 사이즈 상품이거든요. 국내 선물도 이제 코스피 200도 있고 코스피 200 미니 선물도 있잖아요. 그렇게 선물, 스탠다드 사이즈 위에 미니 선물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미국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이 미니 선물이 가장 중심이 되는 선물로서 굉장히 종목이 거래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품 사이즈가 규격화돼서 거래하기 좋은 뭐 증거음이 한 5,000불 이내로 형성이 되어 있고 수수료도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인데 지금 이 비트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미니스가 가진 스탠다드 사이즈, 지수형의 스탠다드 사이즈가 나오면서 증거음은 굉장히 비싸고 수수료도 비싼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그런 증거금이나 이런 거에서 기관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시장에서 충분히 기관으로서 들어와서 거래할 만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많은 거래량이 붙으면서 또 이후에 미니 사이즈의 그런 런칭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죠. 이런 CME 비트코인 선물의 상장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많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제도가 어느 방향 갈지 좀 모르겠지만 이런 하락에도 대비할 수 있는 해지 성격과 그리고 투자적 성격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선물 시장에서 빨리 열려서 이제 해외 선물의 신세계에서도 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제가 우리 김옥연 해설위원한테 네.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죠.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제가 이제 가상화폐의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좀 가상화폐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장 많이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찌라시라고 그러죠. 가장 많이 단연 1위가 뭐냐면 네. CME 선물 만기로 인해 가지고 네. 지금 현재 가상화폐가 하락하고 있다. 되지도 않는 소리를 엄청난 지금 뭐 포털 사이트 네, 가면 네. 연관 검색어가 나올 정도로 그래요. 제가 이제 해외 선물 전문가지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찌라시의 힘이 워낙 세서 제가 좀 당혹스러운데 우리 또 해외 선물 전문가이신 김효근 해설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제가 그 찌라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논리로 인해서 만기로 인한 이제 매도세가 강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그런 논리를 정확히 알면은 좀 파악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선물 시장이 열릴 때 과연 이것이 호재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도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선물이 있다는 건 또 강력하게 좀 더 빠르게 하락을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도 CME
선물 시세가 열렸다고 해서 지금 바로 저희가 시의 선물 거래를 못하는 것처럼 현재는 약간 국가 간 이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선물의 현물 거래소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 좀 그 생각하시는 만큼 크지 않을 것이고 현재 현물 거래소의 움직임이 선물 거래소지만 훨씬 압도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거래량이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물 거래소를 보고 선물 가격이 나오는 거지 선물이 먼저 선물을 움직이는 시장은 아직은 그렇게 뭐랄까요 무르익지 않았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CME 선물 시세가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주고 있는 영향력은 좀 미비하다라는 부분을 정리를 도와드렸는데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과열된 시장 안에서는 이런 루머가 현실이 되고 또 사실 근거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물 쪽이 이제 그 다음 이슈로 올라왔기 때문에 선물 쪽으로 좀 그 화살이 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께서 지금 많은 정보가 난무하고 있고 또 이런 투자 자체로 과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그 리스크를 좀 감당하실 만한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보에 대해서도 좀 구분을 잘 하셔서 현명하게 좀 가려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점 다시 한번 오늘 남한선수 마스터님 덕분에 이 부분 좀 짚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상품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벌써 시간이 4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시장이 오늘 개장을 하고 1시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자,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까지 말씀 도와드렸죠. 앞서서 1부에서 남산성 마스터님 일단 2800선 초반에서 매수적 관점 유효하다,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2820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0.31% 상승세입니다. 1부 때 좀 참고하셨던 분들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상승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52%까지 올라갑니다. 6,885.50포인트까지 상승 탄력 다시 한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 FX도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의 유로 FX 이전보다 가격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네요. 1.2980달러로 0.33%까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 자체도 함께 보시죠. 골드는 워낙 오늘 좀 움직임이 적은데 1332달러에서 1334달러 부근 안에서의 좀 작은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현재 0.27%로 1334.7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3달러 28달러까지 떨어졌던 부분에서 63.41까지 다시 반등합니다. 보합까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0.09%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현재 시장 시세도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본장에서는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다시 한번 속보 내용 전달 도와드립니다. 혼조세에서 시작을 했고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사상 최고치로 가는 이런 시간적인 흐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김경희 PD, 지금 현재 구간 뉴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다시 한번 S&P 500과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개 메인 섹터 중에 8개 섹터가 지금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좀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나 좀 에너지주가 되고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나스닥 역시 1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서 0.1%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지금 셧다운이 된 지 3일째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 증시에 대한 어떤 이런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외신 쪽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 이유는 이 투자자들이 사실 이런 셧다운을 둘러싼 이런 정치적인 싸움이 좀 이런 좀 심각한 것보다는 그냥 코미디 정도다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을 하면서 그냥 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모양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S&P 500 처음에 또 김경희 PD 말씀해 주실 때 별로 영향력이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마스터님도 역시나 마찬가지셨습니다. 셧다운 우려는 아예 지금 보이지 않네요, 마스터님. 네. 앞서서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짚어드린 만큼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 지금 뭐 다양한 시장 변화도 있었고, 뭐 여러분들의 상담도 저희가 전달 도와드리면서 2부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 좀 하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6843님이 보내주신 문자로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는 이제 하락을 봐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빠르게 마지막 상담 도와드리죠. 자, 먼저 구리 가격대 확인합니다. 오늘 0.49%의 소폭의 반등 이어가면서 3.196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고점 부근이죠. 일단 작년 말에 기록했던 고가 3.320선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면서 현재 구간 차트적인 추세를 보면은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 구간에서 일단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으로 추세로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소폭의 강보합권인데, 두 분께 좀 분석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해설위원님, 구리 어떻게 보세요? 차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구리 같은 상품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 요인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차트적인 거로 유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약세라고 말씀하셨지만, 뭐 하단에서 박스권의 움직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30분 봉상 흐름으로는. 지금 하락을 봐야 될 거라는 거는 어떠한 특정 기준 가격대를 깨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승과 하락을 좀 이게 판단하기 좀 애매한 구간이고요. 좀 약세 흐름이 좀 더 강하긴 한데, 일단은 이제 하단으로 3.18 라인과 상단으로 3.220 라인에 있어서 상방 돌파, 하방 돌파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18이 깨지게 되면 매도적 관점이 좀 더 강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이 박스권 상단 돌파는 3.2를 돌파하게 되면 단기 상승으로 좀 보셔야 된다. 그거에 따라 대응하시고, 현재 이 박스권 구간에서는 대응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터님도 추가적으로 코멘트해 주시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뭐 약간 수치적으로는 김효근 해설위원하고 좀 약간 좀 차이는 있겠지만 큰 맥락은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3.2284 하방은 3.1718 이 사이에서 박스권의 흐름인데 3.1718이라는 자리는 또 보시게 되면 상승을 했을 때 작년에 한번 저항을 받았던 그러한 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1718 아래로 깨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구리가 어느 정도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제외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하락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여주고, 다시 구리가 3.2284 위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고점을 향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다. 그래서 현재 구간 3.2284와 3.1718 사이에서는 관망으로 보시는 거고, 3.1718 하향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매도로 하락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점에 대해서는 3.284 라인에 대해서 다시 좀 돌파할 이후에는 고점을 향해서 좀 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하락 쪽으로는 3.1718에 대한 부분 하방적인 가격대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정말 알차게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남한산성 마스터님 오늘 정말 오랜만에 나와주셨고, 신세계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앞으로 자주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뵙기를 또 희망을 하고요. 아무튼 또 오늘도 또 여러분들과 같이 또 이렇게 또 좋은 또 해설위원과 또 이렇게 만나서 또 하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쉬는 강자 오늘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경인 PD 오늘 또 어땠어요? 네,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눈 것 같아서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 증시의 향방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는 것 같아서 미국인들은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기사를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다수의 미국인들이 닷컴 버블 때만큼 지금 경기 상황에 만족한다라는 설문 결과가 올라와 있습니다. NBC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진행한 설문이고요. 역시나 지금 굉장히 좀 증시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사상 최악을 기록할 정도로 역시나 굉장히 좀 인기가 없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39%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지금 재미로 한 설문이겠지만 오프라 윈프리와 이 트럼프를 비교하는 이 지지율을 비교를 했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48%
38% 그리고 트럼프가 39%로 오프라 윈프리보다 훨씬 뒤지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시에 대한 뭐 트럼프의 어떤 그런 성과는 인정하지만 역시나 나는 트럼프는 싫다라고 하는 미국인들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기는 좋은데 미국 정부 신뢰도는 급락했다라는 한 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옥윤 해설위원님은 어떠셨어요? 네, 오늘 또 저희가 좀 약간 금기시되는 영역을 저기 심도 있게 다뤄서 좀 좋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셧다운이라는 이슈에 있어서 시장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도 한번 같이 참고를 시청자들과 하면서 좋은 의미가 있었고, 월요일날 시장이 많이 움직이지 않지만 네. 월요일날 좀 자리를 잘 잡아야 한 주의 매매가 잘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함께 했다는 거에서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루할 수 있는 장이지만 이런 지루한 장 안에서 손실을 또 낼 수도 있는 장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오늘 일주일의 첫 단추 잘 끼워드렸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지원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신세계 2시간 동안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